강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 못하. 그러니까 좀 시간 많이 안녕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오랜만에 버퍼가 걸렸어요. 야 이거 진짜. 근데 의외로 배당주 쪽은 기가 막힙니다. 제가 혹시나 알아봐서 한국에서 제일 큰 배당 B로 시작하는 배당주 펀드 수익률을 확인해봤거든요. 어제부로 8.5%였어. 완전 한 15% 혼자 아웃퍼폼이야. 엄청나네요. 지금 시장이 다 안 좋잖아요. 코스피, 안 코스닥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마 이 코스닥 하락폭은 좀 커서 그 지금 거래소는 한 6% 정도 빠진 거잖아요. 네, 코스닥은 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10% 이상 계좌에서 10%씩 빠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10%라뇨? 지금 뭐 20%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보자, 못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던 게 많이 급등한 성장주들, 그렇지. 네, 뭐 HBM, 뭐 CXL 이렇게 좀 그렇지. 테마 많이 몰렸던 급등했던 것들을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로봇도 오늘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로봇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아. 많이 오른 것들 또 인기 많았던 것들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개별 수익률 편차도 연초부터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꽤 많이 빠져요. 저 반도체 편입을 늘리고 있는데, 네. 오늘도 슬슬 이제 버튼 누르는 그 강도가 점점 약해져. 처음에는 홀딱 신난다 이러고 샀어. 떨어지네. 그 가격에 못 샀는데 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물량이 줄어. 사는 물량이 자꾸 줄어. 그렇게 되네. 네, 뭐 항상 반복되는 거죠. 현금도 점점 없어지고. 코스닥은 800이 깨졌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하고 좀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은 네. 모습이에요. 오늘도 PBR 낮은 종목들이 완전 급등했어요. 배당 좀 잘 주는 회사, 그 중에서. 배당도 잘 주고 또 그런 회사들이 또 저 PBR이에요. 그렇지. 네. 네. 오늘 보험업종 와, 여기는 며칠간 올랐는데. 업종이 3.9%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험업종이 1등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예. 지금 3일인가 4일 연속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아니, V자 반등이야 지금. 야, 보험주가 월요일 날 업종이 3.5% 올랐고요. 네. 화요일 날 2% 넘게 올랐고 또 오늘 한 4% 가까이 올랐어요. 어떻게 엄청나요. 보험이 이럴 수가 있는 건가? 그 V자 반등. 지금 장난 아니야. 심지어는 건설주도 V자 반등이 나와. 그다음에 증권주, 뭐 이런 거, 은행, 아주 난리 났어요. 지금. 네. 다 지금 ETF 기준으로 신고가예요. 옛날에 그 얘기하면 나 바보 천치 취급당했던 그 업종. 와, 그거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진짜 부럽다 지금. 네. 그렇죠. 완전 부러워요. 올해 들어와서. 네. 그거 많이 들고 있었던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 힘들었어요. 네. 작년에 너무 재미없었거든. 시장대가 완전히 언더퍼폼했는데 주식시장이 참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야, 순식간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네, 근데 오랜만에 가치주 장세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장세인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아니 오늘도 이제 아시아 증시 봐도 우리도 별로 안 좋았는데 대만 0.8% 하락, 홍콩 항생도 1.5%대, 상해는 1.2%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일본은 혼자 0.6%또 올랐어요. 일본만 계속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험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유통업종도 두 번째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저 PBR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급등 중이죠. 오늘도 6%대 상승했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여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가지고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 BMW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지? 벤치 제치고 1등은 했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물론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해준 영향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적이 좋았고요. 영업무역,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이런 쇼핑주들, 백화점주들도 최근에 좀 좋습니다. 얘네는 배당을 많이 주나? 저 PBR이죠. 저 PB는 배당은 얘네는 좀 덜 줄 텐데, 그죠? 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 조선주 이렇게 포진이 돼 있잖아요. 기아가 기아차. 또 오늘 5% 올랐습니다. 기아차가 기가 막히게 가네요. 네.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최근에 이제 4분기 실적 어닝 쇼크 났는데 자사주 속각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오늘 2.4% 올랐어요. 네, 확실히 이제 자사주 소각하는 회사들이 오늘 또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오른 것도 금융업종.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PBR이죠. 게다가 여긴 지주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제주은행이 상한가를 갔어요. 역시나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테마야. 그 중에서 테마. 밈 주식 같은 느낌이에요. 저 PBR이라서 올랐다 이런 보도도 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테마성을 PBR조차도 테마성으로 가니까 좀 그러네. 근데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 며칠 동안 막 급등했다고 이게 또 테마라고 할 정도로 막 고평가되고 시장 수급이 막 확 쏠려버리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여전히 고평가 갈 아닌 룸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라도 아직 싸지. 너무나 싸지. 뭐 H모 회사, SK 아니 이런 회사들 막 그 무거운 주식들 막 빵빵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나 싼데 근데 약간 테마성인 것 같아.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어. 기대감이 좀 빨리 들어오는 거죠. 예.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예. 추진한다고 하고 그래서 추진했던 일본이 또 보여줬으니까. 근데 설레고. 만약에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 또 설마 그렇게 그럼 또 다 끝날까요? 빠지겠지 또. 아 근데 이게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서 정부에서 좀 자력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해소가 돼도 지금보다는 많이 좀 개선이 될 여지가 나는 없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PBR 해소하라 그러면 기업주 게다가 지주사 상속해야 되는 상속받고 증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증여세 올라가고 상속세 올라가는데 기분 나빠서 그거 하겠어요? 아니 뭐 기분 나빠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겠지만 네. 하지만 이제 스스로도 원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주들 아주 적극적으로 원했고 거기는 대주주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회사들도 시총 상단에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걔네들은 그래. 걔네들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일 올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거고 걔네들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H모 회사, S모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다 대주주가 있으니 지주 회사들이 주가 올라가는 걸 결코 원치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뭐 자사주 소각이나 뭐 이렇게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이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좀 낮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르다가 좀 테마로 끝날 가능성도 좀 있죠. 그건 네. 또 염두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기업 스스로도 의지가 있는 뭐 은행주나 메리츠금융이나 기아 같은 종목들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어쨌든 때를 잘 만난 것 같아요. 주주 환원이 환영을 받는다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지주사들도 뭐 영웅회홀딩스, LG, 삼성생명, SK, 메리츠금융, 세아제강지주, HD, 현대 다 막 4%에서 6%대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 네, 의료정밀 서비스 업종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PBR 이게 저평가주들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이버, 카카오도 4%대, 3%대 떨어졌고요.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넷마블 그리고 뭐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뭐 이스페타시스,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대덕전자, BH, LG이노텍, 뭐 어닝 쇼크난 영향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늘 IT가 많이 급락했습니다. 많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네. 네. 그리고 화학 섹터도 안 좋았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13% 떨어졌어요. 중국에서 아주 큰 손실이 났죠. 그렇습니다. 야, 안타깝다. 지난 3분기에도 어닝 쇼크 났었는데 이번에도 어닝 쇼크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튼 중국하고 엮이면 올해는 진짜 최악입니다. 모든 게. 네. 그리고 오늘 그 금융위에서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금융위에서 자사주가 대주주의 편법적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언급을 했는데 너무나 맞는 소리죠. 핵심 내용은 인적 분할 시에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 이때까지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불렸었던 내용이죠. 예. 네, 뭐 회사가 자사주를 10% 갖고 있으면 이걸 인적 분할할 때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자사주 10%는 근데 어떻게 변하냐?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지분 10%를 갖고 있는 걸로 네. 존속회사의 지분율로 변하면서 대주주가 자기 지배력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악용이 되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막는 겁니다. 네. 네. 그건 너무 늦었어, 사실은. 네. 네, 일찌감치 빨리 해야죠. 했어야 돼. 네. 네, 그리고 자사주 취득할 때 그리고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처분하는 이런 전 과정에 대한 공시를 또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의무 소각은 없더라고요. 의무 소각이 없죠. 네. 네, 빠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이씨. 네, 최종적으로는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요게 그러니까. 대통령 업무 보고에 좀 빠지게 되면서 최종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되는 듯 하면서 결정적인 거 하나씩 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소각 의무화가 돼도 문제는 문제일 수가 있는 게 자사주 매입을 아예 안 해겠지. 그러면 그때부터. 근데 이제 이미 갖고 있던 자사주들은 어떻게 할까? 설마 이미 갖고 있는 거 다 소각을 하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SK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 넘게 자사주 갖고 있잖아요. 네. 그거 일괄 소각해버려 이렇게라고 하면은 다시 또 예전에 그 뭐 공격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부작용도 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사주들은 아니 그거야 뭐 유예 기간을 주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면 되죠. 근데 조금 지금 당장 하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죠. 뭐 기존 것들 당장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 신규 매수하는 자사주만 소각해라 하면은 뭐 자사주 매입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안 하겠지. 뭐. 그래서 또 또 이제 표 나는 거지. 어떤 애들인지 표 나는 거야. 조건을 걸어야죠. 자사주 뭐 주주 환원율을 매년 몇 %씩 이렇게 올려라. 뭐 이런 것들 뭐 걸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너무 답답한 게 이번 주 다 뭐더라? 이번 주인가? 이번 주에 나가게 됐습니다만은 이래서 우리가 1번을 앞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활성화돼야 우리가 1번을 이길 수 있거든. 못 이기겠네, 씨. 네. 그래서 오늘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빠져서인지 자사주 소각을 우리는 하겠다라고 자력을 의지를 좀 표명했던 그런 기업들은 좋았어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도 한번 다시 봤는데 23년 3월에 자사주 매입 4천억 공시했고 23년 9월에 2,400억 공시했는데 요 두 개의 공시가 24년도 3월까지 계속 자사주 취득하겠다. 요 신탁 계약 기간이 3월까지예요. 네, 현재도 매일 매수 중입니다. 그리고 매입하면 100% 소각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네네. 과거에 메리츠금융 조정호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약간의 지분 차이나 손실은 괜찮다. 기업 전체 파이를 키워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뻔한 또 당연한 얘기 왜 하세요? 이랬을 그렇죠. 거야. 미국에서는. 네. 그치? 또 우리는 막 위대해 보인다. 애플도 막 1년에 100조 원 이상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쓰잖아요. 좀 심하긴 네. 하죠. 메리츠가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이렇게 뒤따라가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융 지주들도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내버려둬서 주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싸지 않은 게 우연히 봤는데 에스모 지주사 금융 지주사 10년 전 가격하고 지금하고 똑같더라. 주가가. 뭐 신한지주 말씀이세요?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더 낮더라. 아니 그럼요. 그래서 더 낮아. 5만 원 할 때도 있었더라. 와 진짜. 그래서 진짜 못 때렸어. 저보다 깜짝 한 놀랐어. 입사가 10년, 20년 빠른 그 부장님들 네. 그 분들의 우리 사주 평단이랑 제 평단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평단이 지금 주가보다 높아요. 10몇 년 됐는데. 그렇죠. 왜냐면 옛날에 안타깝죠. 5만 4천 원 막 이럴 때 살 때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지 됐어. 우리 사주 사서 그지 됐어. 그래도 뭐 배당은 나왔으니까 네. 뭐 그지된 것까지는 아닌데. 그 기회비용 있잖아. 기회비용 컸죠. 그 10년 전에 그걸로 물가를 생각하고 그걸로 뭐 집을 샀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아주 강력한 일격을 날리셨습니다. 집을 샀으면. 네, 그러네요. 네. 그 돈으로 집을 샀으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3천억 규모로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소각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우선 해야죠. 네. 2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입을 한 다음에 취득 완료되면 전량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이 소각 공시 이후로 하나금융이 막 급등하기 시작을 했고 덩달아 다른 금융지주들도 그렇죠. 덩달아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타이거은행 ETF가 2.2%나 상승하면서 신고가 부분까지 갔습니다. 요 다음으로 예상하기로는 증권주 중에서 요번에 PF 들 걸리고 배당 많이 주고 이익 괜찮은 증권주 어떻게 될 건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증권주는 자산 매입 소각을 안 하더라. 증권주는 어려운 게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자기 자본이 줄잖아요. 네. 네. 줄면 근데 증권사는 줄면 이제 사업을 못 한다 이거죠. 그렇죠. 3조 원 이상일 때, 4조 원 이상일 때, 뭐 몇 조 원 이상일 때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하나씩 추가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자사주 매입해서 자기 자본을 줄이기도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익 잉여를 자본 환원 못 시키나? 예? 이익 잉여를? 이익 잉여금을 내일은 아니 뭐 배당을 하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네. 어쨌든 다 자기 자본이 줄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익 잉여 많이 벌면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선에서는 할 수 있겠죠. 약간만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정도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 막 애플처럼 이렇게 그렇게는 못 하는데. 네,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사실은 PF 걸린 애들 빼고는 돈을 꽤 많이 벌 거거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자본들이 늘어나는데 사실 이익률이 안 나오면 ROE 그 정도 안 나오면 그걸로 그냥
모범을 보이면서 증권사들이 자산 매입 소각 딱 하면 딱 좋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그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 자기 채권 발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자기 어음 발행인가? 그건 뭐라 그러지? 자기 채권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 어음 발행할 수 있죠. 예, 증권사들이. 그게 이제 자본금 규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본금을 줄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뭐 대형 증권사라고 해가지고 초대형 IB 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본 몇 조 원 이상일 때 네.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예. 그래서 다 막 증자해가지고 한때 자기 자본 막 늘리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방향 거꾸로 가기도 좀 힘들겠죠. 네. 적정한 선에서 그래도 주주환원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MD가 가이던스 예상 하회했더라고요. 오늘 반도체 조정에 좀 영향을 끼쳤던 이슈인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1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컨센 57억 달러인데 54억 달러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서버와 PC 칩을 포함한 모든 주요 비즈니스가 1분기에는 4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간으로 지금 6.5%나 네.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인텔 이후 2탄입니다. 지금 인텔도 많이 빠졌었죠. 네. 그때도 뭐 PC 그러니까 이쪽 안 좋다고 하면서 기존 사업부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네. 다. 네. 근데 왜 HBM이나 이런 그러니까 AI만 신난 거야. 지금 AI 연계된 것만 빵빵 터졌고 AI 서버, AI 관련 칩, AI 관련 메모리, AI 관련 장비 이쪽만 난리가 난 거고 그 외에는 지금 별로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2% 하락, 하이닉스도 1.6% 하락했고요. 오늘 파운드리 벤더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뭐 5%대, 8%대 이렇게 떨어졌고, 네. 뭐 CXL, HBM 이런 기대가 많았던 섹터들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컨콜이 있었는데요. 분야를 좀 나눠보면 일단 메모리 쪽에서는 1분기 DRAM 빅그로스가 한 10% 중반 정도 하락할 것이다. 낸드는 2-3%대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단 제품 수요 대응에 주력하겠다라고 하면서 24년도 연간 메모리 생산 빅그로스는 좀 제한적일 거다. 하이닉스하고 좀 유사한 전략을 택하는 것 같아요. 고부가치 제품 위주로 좀 생산 비중을 많이 조절을 하면서 전체적인 생산량 증가는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D램 재고는 1분기 이후에 정상 범위에 도달할 것이고 낸드 재고는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이닉스 컨콜에서는 D램은 상반기 낸드는 하반기 정도에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빠른 재고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캐펙스 투자는 상당한 비중으로 HBM 쪽에 집중을 할 것이고 레거시 제품들은 빅그로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톤인 것 같아요. 계속 AI 얘기만 하는데 이제 AI가 과연 이게 너무 뜨거워서 물론 공급 부족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꺾일까 봐 그것도 또 겁이 나네요.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24년도 1분기 AI 폰이나 AI PC 이런 거 출시가 돼서 수요가 개선은 되겠지만 고객사의 재고 감축 기조 지속으로 실적 개선은 다소 더딜 것이다라고 자료에 박아놨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부분은 1분기에 이 비수기 영향으로 고객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패널 업체 간 경쟁 심화로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둘 다 실적 하락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연간으로도 스마트폰 시장 수요는 정체될 것이다. 특히 하이엔드 제품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AI 폰 이렇게 신제품 낸 지 얼마나 됐다고 약간 이 하이엔드 쪽 경쟁 심화로 이렇게 성장성을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할인 판매를 할 정도면 뭐 볼장 다 본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대만 매체에서는 또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AI 칩 공급 부족 완화를 위해서 이 패키징 부분을 인텔에다 의뢰를 했다. 그래서 2분기에 월 5,000개 웨이퍼 생산을 인텔에서 시작을 할 것이다. TSMC의 코어스 패키징 캐파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이 대안으로 인텔에 의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TSMC의 1분기 기준 한 캐파가 월 5만 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텔이 한 5,000장 정도 이 보도대로 생산한다면 TSMC의 한 10% 수준 꽤 많은 비중인 것 같아요. 이 뉴스가 사실은 진짜 안 좋은 뉴스죠. 삼성전자한테는. 네. 삼성전자한테는 여전히 안 온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에서 2나노 공정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네, 삼성과 TSMC가 둘 다 이제 2나노는 25년도부터 생산을 한다라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이 AI 가속기 수주를 받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AI 가속기는 뭐 GPU, NPU 이렇게 나뉘는데 현재 엔비디아가 한 9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TSMC는 이미 이나노 공정에서 뭐 애플, 인텔 수주를 받아서 먼저 치고 나갔는데 삼성도 열심히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뭐 이나노 쪽 이쪽은 뭐 시작도 안 했고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당장 뭐 주가는 반응은 없을 텐데 일단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오늘 13%나 떨어지면서 어닝 쇼크의 영향을 막 크게 받았습니다. 네. 4분기 매출이 9,200억대 나왔는데 컨센은 1조였고요. 영업이익은 207억 나왔는데 컨센은 340억이었습니다. 컨센을 한 40% 정도 많이 하회를 했고요. 전년 대비 수치도 한 64% 정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중국 빼고는 해외 매출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해외 비중 47% 정도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아주 부진했기 때문에 네. 해외 부분 전체로 합산하면 영업이익이 적자 337억 정도 났습니다. 중국만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44% 정도 감소가 되는데 매출이 감소했으면 마케팅비도 좀 줄었을 것 같은데 마케팅비는 그대로 나가면서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24년도 실적은 컨센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23년, 22년 그 전보다 확 이렇게 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본업에서의 이제 반등도 있지만 예전 작년 10월 달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코스RX라는 이제 미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를 아모레퍼시픽이 인수를 했죠. 21년도 9월에 지분 38%는 이미 취득을 했었고 그때 싸게 샀었고 23년도 10월에 나머지 지분 인수하면서 총 93% 지분을 획득을 했습니다. 처음에 38% 지분만 획득했을 때는 지분법 회계로 인식을 했는데 50% 이상 지분율이 넘어가니까 이제 연결로 잡게 됐고 올해 5월 달부터 연결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돈 잘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24년도 영업이익이 키움증권에서는 한 2,300억 정도 벌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RX 영업이익이 한 1,300억 정도 벌 걸로 예상하면서 합산해서 3,700억 나올 거다. 그래서 코스RX의 인수 효과가 24년도부터는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 개선 효과도 좀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건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네, 23년도에 1,000억 벌었으니까 24년도에 3,700억 벌면 확 급증을 하는 거긴 하죠. 네. 하지만 여전히 시총은 좀 비싼 것 같긴 합니다. 네, 많이 비싸죠. 네. 두 회사를 또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하고 또. 네. 그리고 이제 짧은 이슈로 남양유업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드디어 했습니다. 21년도 5월 달에 처음 이제 지분을 매각하기로 홍원식 회장이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결국에는 홍원식 회장이 지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인수대금을 지급받았고요. 향후에는 뭐 경영진 교체, 뭐 사명 변경 이런 거 검토 중이다라고 알려졌고, 뭐 그간의 불매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기업이 좀 돈 잘 버는 회사가 적자가 좀 심해졌는데 다시 좀 메일유업처럼 좀 안정적인 재물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기업 결합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하고 EU만 승인하면 끝인데 최근의 보도로 EU는 사실상 승인했다. 뭐 승인 관련된 문서 작성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알려져서 이제 거의 뭐 미국만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 항공사가 인수하는 걸 하나 반대해가지고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시장은 영향 안 봤어요. 네. 네. 그러면서 뭐 코멘트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아시아나는 승인해줄 거다라는 전망이 좀 무세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쫄면은 나머지 항공사들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항상, 뭐 슬로터 받고 예. 뭐 티웨이가 뭐 가장 많이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전망도 있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남양유는 마치 적대적 인수합병이 끝난 것 같다. 야, 계약해서 팔기로 해놓고 껍데기는 예. 참 웃겨 아주. 근데 진짜 적대적 인수합병이 좀 몇 개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그 큰 회사들은 쉽지 않으니까 한 1조 내외 정도 되는 회사 적대적 인수합병이 한 5건만 터지면은 그렇죠. 이런 게 많이 일어나야죠. 분위기 확 바뀔 거예요, 진짜. 특히나 이제 남양유업 사례는 대주주 지분이 53%였어요. 그래서 대주주가 팔거나 이렇게 안 하면 이거는 지배구조 개선을 뭐 주주 행동이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죠. 없는 회사였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최악의 거버넌스를 가진 회사가 네. 좀 이제 좀 바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대략 보면 한 40% 이상 넘어가면 적대적 M&A 거의 힘들다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저기로 숨어서 퍼진 것도 있고 또 그놈의 백기사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네? 친구들끼리 백기사. 그렇죠. 한국앤컴퍼니에서 우리가 사례를 봤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주주에 대한 값어치가 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